안녕하십니까. 농사이신 농신입니다. 오늘 1월 2일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많이 짭니다. 그리고 이제 기농기촌을 준비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특히 우리 시골을 사랑하시는 분들이 또 기농이나 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저도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유튜브를 보면 시골 농촌 귀농생활 절대 하지 마세요. 귀농 귀촌 꿈꾸는 분들 보세요. 시골 텃세 괜찮을까? 2021년 뭐 초고속 농작물, 귀농 포기 선언, 무일푼으로 귀농하기, 이런 영상의 제목으로 많은 분들이 좋은 자료를 유튜브 상에 올려주고 계십니다. 저 또한 이제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자라서 지금 부모님을 주말이나 방학을 이용해서 도와드리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유튜브를 보면 미리 경험하신 분들이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 실패한 사례가 많고요. 제 주위에도 실패한 사례분들이 많습니다. 많고, 근데 차근차근 준비해서 오신 분들은 성공 사례도 많습니다. 하지만 성공 사례는 영상에 담지 않았는 것 같아서 제가 성공하시는 분들을 다음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 어떻게 하면 본인이 꼭 귀농이나 귀촌을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 조금이나 실패하지 않도록 할 수 있던 제가 아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귀농 귀촌 최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햇빛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그리고 부지런함입니다. 시골 생활은 도시 생활하고 다르게 8시에 출근해서 6시 퇴근이 아니라, 특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 4시 반에 일어나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자두를 수확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그 여름에 모든 농작물이 수확이 집중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겨울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시 생활보다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여름에 모든 농작물을 대부분 수확하기 때문에 햇빛에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도시 분들이 시골 생활에 힘들어하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제 경험으로는 더운 날씨, 여름에 7월, 6, 7, 8월 때 더운 날씨에 농산물을 주로 수확을 많이 하는데, 그런 햇빛에 견디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햇빛을 견디지 못하고 일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귀농 귀촌을, 특히 귀농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여름 날씨에 더운 날씨에 햇빛에 맞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침 일찍 부지런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면성실한 분들이 첫 번째는 귀농 귀촌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고요. 두 번째는 시골에서는 손기술이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종 농기계라든지, 그리고 시골에서는 자자부리한 일을 본인 손으로 직접 다 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 생활 같으면 전화를 통해서 바로 수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수리가 가능하지만 시골 생활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농에서 성공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보면 손기술이 있는 분들이 좋습니다. 손기술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집 같이 자두농사다, 가지치기 하는 것도 정말 빨리 배우고, 그걸 익힌 것을 인근의 다른 농가에 가서 하루 일당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손기술이 있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처음부터 농사를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부부가 함께 농사를 경영하실 때에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제 유튜브를 주로 보시는 분들이 50, 60대인데요. 부부가 함께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시골에 생각보다 남자가 힘으로 하는 것도 많지만 요즘은 대부분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가수농사의 알숙기라든지 꽃젓가라든지
다양하게 여자분들이 일을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부부가 함께 귀농을 하셔야 되고요. 농사를 지으실 경우에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녀분들이 이런 유튜브를 많이 보거나 부모님 농사에 관심을 가졌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주로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팔로는 제가 많이 새로운 것을 개척하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여름에 바쁜 시기에 농사를 지으시면 실제 판매하기까지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아무래도 요즘은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인스타라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리고 정보 수집이 컴퓨터를 잘하기 때문에 용이하기 때문에 자녀분들이 그런 판로 개척을 해주시고 부모님들이 수확을 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부부가 처음에 농사를 어떤 내가 지역을 선택하고 농산물 품종을 어떤 것을 재배할 것을 선택한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판매인데 판매를 이제 자녀분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나중에 부모님이 농사를 지었는 것을 판매를 이렇게 경험해보고 나도 농사를 한번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신다면 적극적으로 부모님 일을 좀 도와주셨으면 성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부부가 함께 가수라든지 농사를 다른 기타 작물도 한 3,000평 규모로 농사를 지으시면 적합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농기계를 처음부터 성공할 수 있으려면 제가 볼 때는 네 번째는 고가의 농기계를 처음부터 구입하지 마라. 요즘 각 지자체마다 농기계를 임대 사업을 많이 해줍니다. 5,000원에 적게는 예를 들어서 감자 캐는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5,000원부터 트랙터라든지 그리고 농기계 굴삭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빌리는데 4만원 이렇게 저렴하게 대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작물을 해서 그 작물을 계속 재배를 해야 된다 생각하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제 농기계를 구입해서도 괜찮겠지만 저는 새 것보다는 중고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이 작물을 완전히 선택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농기계 각 지자체마다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하는데 거기서 빌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는요. 제가 볼 때는 나이별로 작물을 선택을 해야 된다. 20대와 70대가 같은 작물을 선택하고 판로를 같이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주위에 보면 20대와 30대는 어떤 작물을 선택하면 좋냐면 20, 30대는 아직까지 힘이 있고 판로 개척을 하기가 용이한 나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딸기라든지 연중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작물을 하우스 재배를 한다든지 수경 재배를 해서 연중 생산을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작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고요. 저희 고향의 의성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인근에 저희는 이제 군인데요. 군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예전에는 주로 가시오일을 많이 재배했는데 요즘은 딸기와 토마토 이렇게 연중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40대는 시골에 완전히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해서 정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자두라든지 블루베리라든지 다양한 가수 작물을 재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축도 소라든지 돼지라든지 양계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제 노후를 준비해서 할 수 있는 길게 몇십 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50대에서 60대 이후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연중 수확을 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여름에 6월달부터 10월달까지 6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수확할 수 있는 작물을 선택하시고 그 이후에는 좀 쉴 수 있도록 너무 바쁘지 않게 쉴 수 있고 판매도 인근에 충분히 이제 판매할 수 있는 좋은 여건, 공판장이 1시간 안에 있는
곳, 그리고 기존에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의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과라든지 복숭아, 자두 이런 작물을 많이 재배하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작물이 수확될 때 보통 30분, 1시간 안에 곰판장이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선택하셔서 농사를 귀농이나 할 때 작물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최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철저한 준비입니다. 준비를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부모님이 평생을 농사를 지으고 계시지만 저 또한 새로운 품종,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다른 데 가서 꼭 배워보고 알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농사 같은 경우에는 실패하면 정말 힘듭니다. 저도 집이 이제 경북 의성이지만 직장이 경주에 있기 때문에 매주 주말에 1시간 반이 걸려서 시골 의성까지 옵니다. 올 때 보면 새로 나무를 복숭아나 자두나 사과나무를 심는 농가도 있고, 기존에 재배하시다가 실패하셔서 그냥 팔지도 않고 그냥 농사 짓지 않고 내버려 둔 농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가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제가 볼 때는 기존의 성공 사례 이런 곳에 꼭 그런 집에 방문하시거나 배우셔야 됩니다. 저도 곰판장에 가서 최고 1등급 맞는 농가를 보고 그 집에 전화를 해서 그 재배 기술을 배운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런 열정적인 마음이 있어야지만 성공하지, 쉽게 생각해서 귀농 귀촌했으면 실패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같이 젊은 분들은 귀농 귀촌을 하면 각 지자체마다 요즘은 그 귀농 지원 자금을 저금리에 많이 대출을 해주는데요. 거기에 너무 처음부터 내가 고가의 농기구라든지 그 땅이 비싼 그 농지를 매입하시면 1년에서 4년, 5년 동안 그 돈으로 되지만 5년 이후부터는 대출금도 상환을 해야 되고 이자 부담도 있습니다. 너무 지원금, 대출금 많이 받아서 하시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그 자기와의 작물 선택이 맞는지,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귀농을 귀촌을 해서 잘 할 수 있는지를 최소 1년 정도는 직감적으로 경험을 하신 다음에 꼭 귀농을 하시면 성공하실 것 같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귀농을 준비하시면 크게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야기 드렸지만 다음에 제가 저희 주위의 인근에서 귀농을 하신 분들 성공 사례를 영상에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 1억 이상 수익을 내는 분들 제가 인근에 찾아서 제 지인분들이라든 인근에 알아보고 제가 그런 영상을 성공 사례를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제 친구들도 지금 귀농을 도시생활에서 귀농을 해서 복숭아 농사로 연봉 1억 올리는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영상을 담고 싶어도 이야기를 하면 영상을 인터뷰를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현재 이런 복숭아도 여러 품종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품종을 해서 이 정도 수입을 올리는데 너무 많이 알려주면 다른 분들이 많이 하면 내 수익을 줄어든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공했는 분들을 영상을 담기가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성공한 분들 잘 또 영상을 보시면 내가 묘목을 팔기 위해서, 그리고 내 제품을 팔기 위한 이런 영상은 여러분 꼭 잘 알아보시고 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자기가 피땀 흘려서 성공한 사례를 실제 담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지만 제가 주위 분들 잘 설득해서 성공 사례 다음에 영상에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22년도에 또 농가에 성공하는 사례, 그리고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 신 농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